일단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사실 진짜 힘들었어요. 데미지를 좀 많이 입은 것 같고 저는 진짜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서로 도와주고 서로 커버해주고 서로 붙어가지고 이래갖고 잘 되고 온 거잖아 지금. 일로빈을 1위로 마무리한 FC 안양. 이로빈 첫 상대는 2위 팀 전남이었다. 승승장구했던 FC 안양이었지만 이로빈 첫 경기부터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맞이했다. 일단 뭐 제가 이제 경고 누적으로 빠졌었는데 뭐 영향은 솔직히 뭐 제가 벤치에 있었어도 그 퇴장당하는 상황을 우리가 이제 초반에는 좀 준비를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퇴장을 안 당하다 보니까 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잊혀진 면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마 벤치에 있었어도 대응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그 경기가 우리한테 이제 말하자면 7점 차이도 났고 엄청 중요한 경기였는데 그 다음에 또 1라운드에서 또 좋은 성적으로서 그 좋은 흐름을 이제 2라운드 시작과 함께 이제 이어가려는 찰나에 전반전까지는 또 2대0으로 앞서면서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 후반전에 이제 뜻하지 않는 또 뭐 퇴장으로 인해서 뭐 수적 부족 열세로서 우리가 이제 3대2로 패배하게 됐는데 뭐 그 경기에서 뭐 최현우 선수의 퇴장 때문에 졌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근데 가장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느꼈던 거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감독을 제가 맡으면서 이제 최장이 또 처음이었으니까 뭐 벤치에 있던 없던 거기에 대한 이제 매뉴얼을 확실히 이제 정립해야 됐다는 생각이 들고 또 최현우 선수도 이제 그 경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게끔 선수를 좀 다독이고 조금 이제 신경 써갖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최현우 선수가 조금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기는 한데 좀 하루빨리 또 최현우 선수가 또 그런 걸 딛고 일어서야지만 또 한 단계 성숙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로빈 첫 경기를 패한 FC 안양은 일로빈에서 보여줬듯이 연패를 허용하지 않았다. 일단 뭐 청주 경기에서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연패가 없이 결국 왔는데 진짜로 이제 선수 구성원들이 모두 우리는 이제 연패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이 정립되고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선수들이 인식을 강하게 이제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경기고요.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지금까지 치러왔던 경기 중에 제일 짜임새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뭐 최기훈 선수가 뭐 전반전에 또 뭐 선제골 뭐 첫 득점이고 뭐 또 김동진 선수가 또 속공으로서 최성범 선수의 도움을 받아 득점을 해가지고 뭐 휴식기 전에 아마 이 경기가 되게 이제 우리 팀에 있어서 짜임새 있고 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좀 제시했다 이 경기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경기에서 이 경기를 이제 모토 삼아서 하면 우리가 이제 쉽게 상대한테 지지 않고 또 우리가 끈끈한 팀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다 생각되는 경기였습니다. 충북 청주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지만 FC 안양에게는 상처가 큰 승리였다. 주장 이창용의 발목 부상과 미드필드의 중심축 김정현이 경고 누적으로 성남 원정 경기에 함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뭐 일단 경기력으로 봐서는 일단 상대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전술적으로 무조건 라인을 내려서 갖고 카운터 어택으로 등점을 노리겠다 뭐 이런 팀을 상대로 할 때는 일단은 전반전이나 뭐 이런 찬스에서 무조건 선제 실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격을 하더라도 밸런스가 깨지면 안 되는데 밸런스를 이제 깨면서 이제 공격에 조금 이제 매진하다 보니까 상대 준비한 거에 되게 좀 어려움을 겪었다 생각하고요. 뭐 성남전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졌던 경기를 보면 항상 우리가 뭐 나중에도 얘기가 나오겠죠. 선제 실점하면 거의 이제 3실점으로 이제 항상 지는 경기를 했는데 이렇게 돼서는 이제 우리가 쉽지 않으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이 경기에서 이제 카운터 어택에 대한 이제 생각을 많이 한 경기였고 뭐 이제 카운터라는 거 보면 일단 뭐 상대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항상 우리가 이제 공격을 하다가 실패했을 때
어떻게 막아야 되냐. 그게 말하자면 이제 볼서 잃었을 때 아빠, 안 되면 미드필드에서 이제 예측 아빠, 그 다음에 이제 수비수에서 말하자면 위치 선정을 잘하고 있다가 아니면 조정을 선수들을 잘 조정을 하고 있다가 거기에서 이제 위험 상황을 겪지 않는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중앙의 중심들이 빠져 있다 보니까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이제 이창용 선수나 그걸 끊어낼 수 있는 이제 김정현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빠져 있었기 때문에 조금 영향을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면 복귀 경기에 풀타임으로 선발로 뛰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오랜만에 뛰는 거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피해를 끼치지 말자가 저로서는 제일 컸는데 그리고 또 이제 창용이 없기 때문에 또 창용 형의 역할을 이제 제가 나이는 어쨌든 있다 보니까 많다 보니까 그런 역할, 창용 형이 항상 경기장에서 했던 역할이 무엇이지를 많이 생각을 하면서 그 역할을 내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 역할을 제대로 못 소화했기 때문에 진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쉽고 또 감독님한테 죄송했어요.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좀 제대로 못 살린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이 컸었어요. 성남 원정. 왼쪽 윙 김동진은 추격골을 성공시키며 2경기 연속골을 기록하여 새로운 포지션에 안착했다. 사실 유병훈 감독은 올 시즌 왼쪽 윙어에 대한 고민이 컸다. 이제 그 왼쪽 윙에 대한 이제 부담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유정환 선수로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유정환 선수가 이제 뜻하지 않은 부상으로 좀 일찍 나가 있는 바람에 뭐 처음에 이제 뭐 안용호 선수, 홍창범 선수 뭐 22세 선수 여러 선수들을 가지고 이제 그 자리를 이제 메꿔볼라 했는데 뭐 주현우 선수도 먼저 써봤고 근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팀 방향성하고 그렇게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져오고 이제 김동진 선수는 어쨌든 이제 직진성이 이제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그 역할을 하는 선수는 조금 연계 플레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우선순위는 아니었어요 사실. 다른 선수들 먼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이제 동진인데 동진이 같은 경우는 뭐 전에 제가 보기에도 윙백 볼 때도 뭐 윙포드 같이 이제 플레이하는 스타일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득점력도 있는 선수고 항상 이제 저돌적으로 이제 상대의 공간을 진입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맞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해갖고 이제 동진이한테 먼저 이제 접근했죠. 동진아 이제 지금 윙포드를 지금 여러 선수를 해봤는데 조금 이제 아직은 이제 원하는 데가 안 나온다. 그림이 대신에 이제 네가 좀 한번 희생적으로 한번 이 자리 지금 보지 않는 자리지만 희생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헌신을 해볼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동진이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윙포드를 세우게 되는데 이제 자기의 이제 어떻게 보면 장점이 조금 이제 공격성이 있는 선수니까 수비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장점과 맞물려서 이제 뭐 포인트를 하면서 자기도 자신감을 얻고 하면서 이제 뭐 그 한 몇 경기를 이제 포인트를 많이 올리면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항상 저는 이제 프로 와서부터는 포지션이 윙백이었기 때문에 또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힘들었고 근데 이제 최대한 이제 감독님께서 그런 윙으로 또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최대한 팀에 도움되려고 또 연구하고 이미지 트레이닝하고 했던 게 또 이제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기쁜 마음보다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윙 친구들 보면서 굉장히 이 친구들이 팀에 희생을 많이 한다고 느꼈고요. 저는 이제 뒤에서 지켜보다가 한 번씩 나가면서 힘을 쓰는 이제 근육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제 윙 포지션 선수들은 스프린트가 굉장히 많고 수비 가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웬만하면 지도 잘 안 올라오고 그런 스타일인데 윙을 보면서 약간 근육이 빨리 지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몇 경기 나가면서 이제 몸이 또 거기에 적응한 것 같습니다. 성남 원정에서 패배를 당한 FC 안양 선수단은 앞서 그래왔듯이 절대 연패를 당할 수 없다는 굳은 각오로 서울 이랜드를 맞이했다.
뭐 1엔드 경기도 많이 중요했다 생각하고요. 근데 1엔드가 어쨌든 K2에서는 이제 말하자면 좀 가공할 공격력의 팀.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선수가 준비를 많이 했었고요. 경기를 하면서 좀 오늘 진짜 우리의 수비 집중력뿐만 아니라 경기 집중력이 상당히 높다. 우리가 뭐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뭐 골 취소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 뭐 우스갯소리로 뭐 단내가 내 골 넣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상황이 거듭되면서 근데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역전골을 넣었었는데 이제 그게 오심으로 이제 판단했지만 그 상황에서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선수들은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데 지금 제가 분명히 얘네가 높은 집중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로 하나에 인해서 우리의 승패가 갈리면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뭐 나도 억울하지만 이건 진짜 열심히 뛰었던 선수들이 혹시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강하게 항의하다가 이제 퇴장 당했는데 뭐 그걸로 인해서 승리했다고 하진 않지만 그 전부터 선수들이 진짜로 높은 집중력을 가지고 뛰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라도 도움이 되고자 뭐 심판한테 강하게 항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선수들의 또 응집력이 살아나서 이런 이 진짜 힘든 경기였는데 이제 승리로 마무리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패 위기에서 벗어난 FC 안양은 여름 이적 시장을 맞이했다. 진짜 뭐 어김없이 여름에는 이적 시장에 안양이 조금 항상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올해도 뭐 진짜로 첫날부터 이제 야구 선수가 이제 이적 때문에 이제 경남 원정에 가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첫날부터 와서 이제 자기 이제 이적이 됐는데 그걸 이제 에이전트한테 연락이 받았는데 감독님은 왜 안 부르시냐 날. 그래서 뭐 나는 뭐 정확히 전달받은 거 없다. 네가 이적된 건 나는 모르고 있고 대신은 문의는 들어갔다는 걸 알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야구 선수하고 조금 그런 얘기는 있었는데 첫날부터 야구 선수 그다음에 뭐 이제 센터백들이 좀 인기가 있어하고 첫날부터 뭐 김하준 뭐 첫날은 아니지만 김하준, 박종현 그다음에 이제 김영찬 다시 이어져서 이제 이 선수들하고 이제 면담을 하면서 다 설득하고 다시 남게 되는데 이제 김하준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이제 에이전트들이나 뭐 상대들이 이제 이적료 얼마만 보낼 수 있냐 뭐 이런 금액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 이제 미루고 놨었는데 나중에 또 금액이 뭐 완전 만족할 결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팀에 어느 정도 수긍할 정도의 이제 금액으로서 김하준 선수는 이제 이적을 시키게 됐고 이민수 선수, 뭐 민수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데서 이제 뭐 경주 한선 팀에서 보내달라고 자꾸 해서 이제 본인하고 얘기했는데 본인은 또 여기 남아서 열심히 하고 싶다. 그다음 뭐 보민이 같은 경우도 뭐 면담을 했는데 뭐 본인은 이제 경기 뛰고 싶어 하니까 가서 또 다시 열심히 해서 또 안양에 돌아와서 다시 보탬이 되고 싶다 이제 그런 면담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제 대부분 선수들이 뭐 두세 번씩 왔다 갔다 막 하였고 막 한 달 동안 한 달 내내 끝나는 날까지 이제 면담이나 이런 미팅으로 설득시키는 작업이 조금 길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거를 이제 알게 되었을 때 타 팀에서 이제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제가 귀로 들었을 때 흔들린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그냥 이 팀이 좋았고 뭐 갈 생각도 없었고 또 저는 2부에서 이런 응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이렇게 팀을 사랑하는 팬분들이 있는 팀이 솔직히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별로 생각하는 데 있어서 복잡함도 없었고 지금 저나 제 가족 와이프나 너무 생활적인 면에서도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고 뭐 저는 저한테 그렇게 선택하는데 힘들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쉬웠던 것 같아요. 올 시즌 팀 공격을 이끌고 있는 에이스 마테우스의 재계약도 빠르게 진행됐다. 마테우스 선수도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아웃 지불한다고 상대 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뭐 작년에 한번 다시 가오를 되돌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처음부터 이제 한 4월 중순부터인가 이제 이용 부장님께서 먼저 이제 물밑 작업을 했었고 재계약에 대한
뭐 구단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작년과 똑같은 이름 버리지 않겠다는 이제 생각이 맞아갖고 뭐 저 또한 필요한 선수이기 때문에 빠르게 좀 안정을 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마테오 선수 이제 꼭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네, 마테오 선수 본인 또한 안양에서 좋은 감정이 있고 안양에서 더 자기가 이제 승격의 꿈을 이루고 싶다 이런 게 맞물려서 또 그래야만 빠르게 또 재계약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Não, não, não. Sempre deixei bem claro para meus empresários que se houvesse interesse de renovação por parte do Anyang, eu sempre estaria disposto a ouvir, né, a proposta. Sempre dei prioridade para o clube, para o Anyang. Então, eu vinha as outras propostas, eu não queria nem ouvir. Eu queria só saber de estar aqui, de uma possível renovação, e graças a Deus isso aconteceu. 유병훈 감독은 보강이 필요했던 왼쪽 윙 포지션에 야치다, 한희권 두 선수를 빠르게 수혈했다. 뭐 일단은 왼쪽 윙포드에 대한 좀 갈증이 있었고요. 계속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치다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한 5월달 정도부터 이제 영상이 들어와서 이제 뭐 에이전트들하고 얘기를 하고 이제 검토를 계속 5월부터 하고 있었고, 한희권 선수는 한 6월 정도에 이제 어차피 이제 의건이는 알고 있는 선수인데 이제 창룡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건이 들어왔는데 안양 오고 싶다고 이런 얘기를 창룡이가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에이전트하고는 통화를 한번 했었죠, 제가. 뭐 그 선수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외국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하얀국선을 조금 그리고 있는 선수라 조금은 걱정했는데, 뭐 그 정도 가진 기량이면 우리 팀에 와갖고 충분히 후반기에 좋은 시너지를 내게 수 있겠다 생각해갖고,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적 시장에 조금 빠르게 좀 선택을 해가지고 야치다 선수하고 한희권 선수를 이제 영입하게 됐습니다. 선수들의 이적 루머로 어수선하던 그때 부천 원정 경기에 나선 FC 안양은 시즌 첫 역전승에 성공했다. 뭐 선제 실점 이후에는 항상 우리가 이제 승리하지 못했는데, 이날 경기 이제 선제 실점 후에도 또 선수들의 이제 끈끈하게 또 응집력을 발휘해서 처음으로 역전승을 했는데, 이날 경기로서 이제 안양이 이제 진짜 단단해지는 느낌, 팀이 이런 느낌을 받았고, 뭐 선수들 또한 이제 자신감이 또 많이 생기는 계기가 됐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첫 역전승임에도 불구하고 마테우스와 단레이의 표정이 어두웠다. 뭐 어떤 부분인지 이제 알아보려고 이제 노동네 매니저하고 이제 통역하고 얘기를 했는데, 뭐 정확하게 이제 판단한 건 그러더라고요. 이 선수들이 이제 그 부천전에서 이제 많은 득점 찬스에도 불구하고 기회에서 자꾸 이제 그 전경기도 그렇고, 이제 뭐 경남전 같은 경우는 이제 1대1 찬스에서 뭐 마테우스가 미끄러진다든지, 단내이 같은 경우는 부천전에서 뭐 한 2번의 좋은 기회에서 득점을 못한다, 이런 거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불러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 단내 선수한테는 뭐 수비 활동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헌신적인 움직임으로 팀에 많이 도움되고 있으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자. 뭐 마테우스도 마찬가지지만 공격적인 패스나 네가 득점을 안 하고 어시스트를 해도 똑같은 포인트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지, 득점 못했다고 안 하자 의기소침해지고 네 플레이가 안 되면 니도 손해고 팀도 손해니까 서로 이제 자칫 잘 맞추자고 이러는데, 뭐 결과론적으로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건 말하자면 단내의 마테우스 선수들이 이제 뭐 자기들의 이제 팀에 대한 도움이 안 됐다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런 어두운 표정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어진 천안과의 홈 경기. 오랫동안 기다렸던 마테우스의 골이 터졌다. Eu fico feliz, né? Na verdade, aquele episódio contra o Buchão não foi nem em si por conta de que eu não estava fazendo gols, né? Mas pelo desempenho dentro do campo, que eu achei que não estava sendo legal o meu desempenho individual. Então, eu me cobro bastante. Eu também não sou de fazer muitos gols, eu prefiro mais ajudar com assistências e tal. Mas já que está saindo gol, a gente tem que aproveitar. E isso não me afeta, né? De ficar um tempo sem fazer gol, isso não me afeta. Eu prefiro estar ajudando ali,
seja na marcação, seja com assistência ou até com gols também, porque o objetivo principal é a gente conseguir o acesso, né? Então a gente tem que pensar no coletivo, não no individual. Então acho que isso passou também, eu também tô com a cabeça mais tranquila e daqui para frente é manter os pés no chão, trabalhar duro para a gente conseguir o nosso objetivo. 5골 7도움. 팀 내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마테우스는 매 경기 상대의 집중 견제를 견뎌내고 있다. No começo acho que a liga, né, os jogadores também não me conheciam tanto, né, então eu me apresentei, né, dessa forma. Nos treinamentos eu também trabalhei duro, eu sei da minha característica, do meu potencial e isso é bom, né, isso é bom porque tem o respeito dos outros jogadores, dos outros clubes, né, tem que ter um cuidado maior. É claro, nosso time tem muita qualidade, tem muitos jogadores que podem fazer a diferença, mas eu fico feliz por isso, né, pelo respeito. Eu gosto também do jogo duro que eles fazem também, já me adaptei também. E agora é estudar, como eu sempre faço, eu sempre estudo os adversários também que vão me marcar, então continuar estudando para que eu sei que eles vão ter uma marcação mais forte. Então tenho que estar preparado para ter um recurso a mais para poder continuar fazendo gols e assistências. 여름에 팀에 합류한 야치다도 짧은 시간 출전했지만 확실한 기량을 선보이며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성공시켰다. 뭐 야치다 평가는 일단 우리가 가장 필요했던 일단 연계 작업에서의 좀 간결함이 있는 선수고요. 그다음에 파이널 서드에서의 그날 뭐 득점도 봤지만 이제 세밀함 이런 부분이 있는 선수고, 그다음에 이제 본 포지션은 이제 공격형 미드필드고 거기서 이제 연결한 다음에 오프드볼 움직임이 있는 강점을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후반기에도 시간을 뭐 정해갖고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는 요소에 필요할 때 팀에 도움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야치다의 빠른 적응에는 조력자가 있었다. 리영직이 통역과 매니저 역할을 자처하며 도왔다. 이런 선수 있는데 아니야. 그러니까 같이는 안 해봤는데 엄청 좋은 선수로 알고 있다. 자기가 되게 막 내가 말한 대로 이런 안양이 원하는 플레이에 해줄 수 있는 선수 같다. 리영지 선수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이제 들어와서부터 진짜 친동생 대하듯이 진짜 리영지 선수가 이제 통역뿐만 아니라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한다는 생각으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야치다가 자도없기 때문에 같은 오피스텔에 살게 시켰고 대여 잘 댕기고 훈련장에도 같이 오고 준비 보강 운동도 하고 싶다 하니까 야채 맞추고 클럽하우스에도 오고 있고, 일단 미팅 할 때는 내가 모두 통역해서, 그리고 훈련 중에도 감독님이 원하시는 움직임 등과 동료들이 조언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일단 말해서 팀의 움직임을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때는 일단 통역이 있는데 그 이외에 것은 아마 지금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통역 마네이저하고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유병훈 감독은 리영직 선수의 경험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리영지 선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화이팅이 있는 선수고요.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도끼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훈련이나 경기 때 보면 선수들을 이제 받아들이기 나름이면 다그치는 거일 수도 있지만 되게 독려하는 이런 메시지를 잘 주는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고 후배들이 또 거기 선배한테 리영지 선수의 경험이나 아니면 그런 말을 통해서 조금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리영지 선수 경기 내에서 분명히 이제 알토란 같은 역할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때 중거리 슛이나 아니면 또 수비적인 부분 미드필드에서
또 커버링이나 이런 거에서 충실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드러나진 않지만 팀에 엄청 이제 도움이 되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일본에 있었을 때도 그렇게 하고 있었고 내가 역시 개인적인 플레이 스타일로 화려적인 선수가 아니니까 그 어떻게 하면 팀이 좋은 방향으로 가는가 그런 것을 쭉 보고 있었고 존경하는 선수가 그런 선수 많았기 때문에 나이가 가면 갈수록 이런 뭔가 모두로 하나로 팀을 움직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세게 뛰었기 때문에 지금 스타일로 뛰었다고 생각합니다. 홈에서 연승을 노렸던 FC 안양이지만 부산에게 덜미를 잡히며 다시 패배를 기록했다. 축구가 참 어려운 게 전체적인 경기 내용이나 이런 거를 봐서는 저희가 이제 2대0이라는 스코어로 질 그런 경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뭐 찬스나 뭐 이런 상황에서도 더 많았고 뭐 상대한테 진짜 전반전에 한 번에 기회에서 상대는 이제 1득점을 한 거고 뭐 두 번째 이제 실점한 거는 이제 뭐 PK인데 핸들링 뭐 심판을 그걸 선언은 어쩔 수 없는 거라 생각하고 저희도 그만한 또 기회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네, 득점하지 못했고 2대0이 났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경기였고요, 사실은. 부산전 패배는 단순한 1패 그 이상의 아픔이었다. 최전방에서 팀을 위해 헌신해온 단레이가 부상으로 쓰러지고 만 것이다.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심할 거라고 생각은 솔직히 못했어요. 어느 정도 이제 뭐 발목 삐었다든지 약간의 뭐 인대 손상이라든지 나지 않았는데 이제 뭐 병원을 두 군데나 가보면서 이제 정확한 판단이 이제 끊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최소 뭐 6개월을 잡아야 된다니까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이 느꼈죠. 이제 단리 선수가 솔직히 말하면 이제 포드로서 득점이 많은 선수보다 팀이 필요한 역할 또 팀을 위한 활동량을 가져주는 선수였기 때문에 그 선수의 영향력이 우리 팀이 지금 현재 이제 어떻게 보면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유일 수도 있었는데 그만큼 빠져나간다는 건 저한테도 이제 상당히 이제 부담스럽게 생각했고요. 뭐 솔직히 이제 단내이 빠진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아직까지는. 패배, 단내이의 이탈, 그리고 무더위까지. 김포 원정 경기는 큰 고비였다. 김포 경기는 항상 힘들었었고요. 그러면서 1무 4패로 계속 이제 작년서부터 이어진 이제 무승 행진을 깨기 위해서 선수들이 이제 간절하게 진짜 임했던 경기고 이날도 이제 엄청 더웠던 경기인데 선수들이 진짜 승리를 위해서 좀 간절함으로 이 경기를 임했기 때문에 진짜 힘든 원정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이겼다고 생각하고 뭐 상대 에이스인 루이스 선수를 걱정을 많이 했는데 또 이태희 선수가 그걸 잘 막아줌으로써 또 우리가 1대0으로 이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제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근데 이태희 선수는 진짜 뭐 공격적인 부분도 좋지만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머리로서 좀 영리하게 이게 상대를 대처를 하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루이스한테 힘들 줄 알았어요. 이제 피지컬 부분에서 밀릴 줄 알았는데 확실히 이제 경험이나 이태희 선수가 좀 영리하기 때문에 그 상대 에이스를 잘 묶어서 우리가 이제 승리하는데 거의 뭐 일조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날씨도 너무 일단 더웠고 루이스 선수를 막다 보니까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몸싸움 할 때도 그렇고 워낙 힘이 좋다 보니까. 근데 나와서도 간절히 응원했는데 이겨서 다행인 것 같고 사실 진짜 힘들었어요 그날. 근데 이기니까 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왼쪽 윙들이 상대팀 윙들이 용병도 많고 워낙 그런 에이스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분석을 많이 하는 것도 있고 또 정현이나 창룡 형한테 같이 막아달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같이 하다 보니까 저도 좀 이렇게 맞게 되고 들어가기 전에 항상 생각하는 게 내가 막으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갖거든요. 워낙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 때문인지 몰라도 이렇게 잘 맞고 항상 이겼던 것 같습니다. 김포와의 경기가 끝난 뒤
김정현은 이태희에게 여름태희라는 별명을 지어줬다. 이태희는 1호빈 12경기, 전 경기 출전해 그중 10경기를 풀타임으로 소화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매년 더울 때 좀 많이 힘들어하고 지치는 경향이 있었는데 올해는 또 뭔가 개인적으로 좀 잘 되는 것도 있었고 팀이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묻혀서 저도 좀 자신 있게 플레이를 했던 게 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큰 고비를 넘긴 FC 안양의 다음 상대는 안산. 당시 1위 팀과 13위 팀 간의 맞대결이었다. 우리는 좀 부족하더라도 서로 도와주고 서로 커버해주고 서로 북돋아주고 이래갖고 잘 되고 온 거잖아 지금. 진짜 너무 좋은 기회라서 이러는 거야. 너무 좋은 기회라서 또 경험해봤고 뭐 시즌을 치르다 보면 뭐 약팀한테도 패할 수 있는 게 이제 특히 이제 K2 리그에 이제 1등이 꼴통한테 잡히는 경우가 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뭐 그것도 솔직히 이제 기분은 안 좋았지만 가장 큰 건 이제 우리가 이제 안양이라는 팀이 항상 이맘때쯤 아니면 진짜 더워질 때쯤 항상 이제 처지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막고자 하기 위해서 선수들을 좀 강하게 이제 독려하고 더 우리는 지금 여기에 만족하면 안 되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고 이제 강하게 좀 질책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다시 패배를 맞이한 FC 안양. 2로빈 네 번째 패배였다. FC 안양이 패했던 4경기 모두 선발로 나섰던 리영직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솔직히 여기 오기 전에 팀 명단을 보고 그리고 개막전도 보았을 때 아마 기준으로 되는 멤버를 봤던 때 아마 여름이 어렵게 된다는 것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역시 년々 이 여름이 너무 더워지고 있고 역시 30대 넘어섰던 선수들이 많이 있어서 역시 이 여름은 기술보다 경험보다 역시 잘 뛰는 선수가 있는 팀이 역시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고 감독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고 로테이션 등가 하는데 로테이션 했던 때 그 중반에 나 경험을 생각해서 나를 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젊은 선수들이 이끌어지지 못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역시 여름은 젊은 선수가 나와야 팀이 더 활발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나 자체적으로는 그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요. 승격할 때는 그 기존 그 18명, 20명 멤버로는 절대 주의기지는 못하고 여름에 절대 4명, 5명 새로운 선수가 나오는 것이 그 순위로 가는 조건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고 솔직히 그 장면에서는 아직 이 팀이 그것이 못하고 있는 느낌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선수에도 많이 말하고 있는데 능력은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자기를 못 내고 있다. 그것은 아깝다고. 이제 선수 3명 지금 나도 12년째 하고 있는데 나도 12년 듣기에는 길다고 생각하는데 콕 시간은 그 지나고 이렇게 12년까지 가버렸기 때문에 이 하루하루를 아끼면 안 돼. 그리고 자기가 여기 주인공 된다는 마음으로 플레이하라고 언제나 말하고 있습니다. 성남 원정과 안산 원정에서의 패배로 김영찬의 마음 역시 무거웠다. 개인적 마음가짐은 일단 창용이 형이 없을 때도 저희가 결과를 내야 된다. 왜냐면 그래야 창용이 형도 뭐 마음 편히 쉬실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이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중앙 수비들이 다 장단점이 겹친 선수들이 많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느 조합을 하든 이게 밸런스가 잘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창용이 형이 쉬더라도 뭐 저희가 저희만의 밸런스를 잘 맞춰서 하면은 또 창용이 형도 이제 부담을 덜 가지지 않으실까. 그래서 그런 역할로 또 잘 하려고 했었고 또 종현이랑도 좀 잘 맞았기 때문에 항상 연습할 때도 보면 좀 자신이 있었는데 날씨라든지 뭐 여러 변수가 있었지만 뭐 다 핑계고 저희가
끝까지 집중해야 될 역할들, 그런 것들을 좀 뒤에서 리딩이라든지 앞에서 좀 조율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안산과의 경기는 FC 안양에게 2로 빈 4번째 패배를 안겨다 줬다. 여름, FC 안양에게는 분명 고비였다. 외부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 게 많이 좀 들리고요. 근데 선수단끼리는 이제 그런 거 알아도 선수들끼리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선수들은 작년에 이제 저희가 여름에 미끄러진다는 그런 걸 다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겨내려고 각자 나름 다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지금 FC 안양이 이걸 이겨내야만 저희가 원하는 타이틀을 우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선수들이 이제 좀 작년과 똑같은 실수하지 말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어떻게든 잘 헤쳐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FC 안양의 다음 상대는 가파른 상승세로 3위까지 올라선 충남 아산이었다. 뭐 이때 진짜 아산이 가장 이제 상승세의 팀이었고, 뭐 저희는 이제 어쨌든 그 전 경기에서 패했기 때문에 무조건 승리해야 된다고, 연패 안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뭐 상대 매서운 공격을 뭐 수비적으로는 클린시트 해가지고 1대0으로 이제 승리하게 되는데, 뭐 이날 경기 돌이켜 보면 이제 어쨌든 이제 찬스를 좀 내줬지만 선수들의 이제 몸을 날리는 수비, 뭐 특히 이제 마지막에 이제 김영천 선수의 그런 몸 날리는 수비가 있었기 때문에 또 1등 승리 실점하지 않고 이길 수 있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껏 그래왔듯이 FC 안양은 연패에 빠지지 않고 스스로 위기에서 벗어나며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초반에는 일단 지게 되면은 선수들이 경각심을 갖고 다시 준비를 더 잘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연패를 안 하게 되다 보니까 선수들도 이제 마음가짐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더 강해져서 그게 또 작용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부주장이라고 해서 뭐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창룡이 형 필두로 해서 이제 고참 선수들, 중참 선수들, 어린 친구들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미팅도 많이 하고, 우승하려고 하는 팀이 이제 연패가 있으면 저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패하고 난 다음 경기를 위해서 진짜 모여서 미팅도 많이 하고 서로의 의견을 공유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창룡이 형이랑 저나 뭐 창범이 다들 뭐 역할이 있는 게 아니라 선수들, 뭐 고참 선수들이 다들 책임감 있게 다들 이야기해주고 피드백 주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연패가 없지 않았나. 서로 불만이 생기면 좀 팀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뭔가 밸런스도 깨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잘 되다 보니까 연패가 없는 것 같아요. 시즌 5번째 패배에서도 연패로 이어지지 않고 승리를 통해 반등에 성공한 FC 안양은 짧은 휴식기를 맞이했다. FC 안양은 니콜라스와 변준영을 영입하며 여름 이적 시장을 마무리했다. 센터백 1명, 그 다음에 윙포드 1명, 그 다음에 공격수 1명, 이제 말하자면 이제 조금 제공권 있는 공격수 1명, 이 3명은 조금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영입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뭐 우연치 않게 또 그 자리에 또 공백이 발생하면서 또 원하는 필요 포지션은 이제 들어왔는데, 뭐 100% 만족한다는 것보다는 지금 선수들로 또 왜 1라운드 지금까지 잘해왔기 때문에 기존 선수들이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 선수들이 이제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돕는 게 제가 좀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니콜라스는 뭐 영상은 봤지만 진짜 확신을 가지고 뭐 진짜 겨울 때처럼 이렇게 영입하는 상황이 아니고, 시간상 우리 팀에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갖고 영입을 하게 됐고요. 뭐 큰 키에도 불구하고 좀 유연성이 있고 좀 높이도 있고 뭐 스피드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팀에 분명히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는 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해결사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뭐 변준현 선수도 뭐 김하준 선수의 뭐 대체자로 들어왔지만 일단 파이팅 있는 선수고 좀 피지컬로 경기하는 선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부터 이제 K2 팀 여러 팀에서 많은 이제 오퍼를 넣었는데 또 안양이 선택되게 돼서 보면 이제 주전 선수들이 이제 공백이 생길 시 충분히 이제 들어가서 자신의 몫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병훈 감독은 이적설에 휩싸인 후 퍼포먼스가 떨어진 야구에 대한 걱정이 컸다. 뭐 제가 봤을 때도 뭐 당연히 이제 이적 시장 이후에 많이 떨어진 퍼포먼스가 나오는 건 맞다고 생각하고요. 뭐 저도 이제 그걸로 이제 원인 파악이나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일단은 뭐 원인 파악은 뭐 이적 시장에 의한 뭐 가장 이제 흔들렸던 부분과 뭐 새로 이제 태어난 애기 때문에 또 그런 필요함 이게 겹쳐져 갖고 조금 이제 사기가 좀 저하된 상황이 있었는데 뭐 지금 다시 팀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제 얘기를 했고 이제 곧 제가 보기에는 늦지 않게끔 뭐 돌아온 야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É uma situação um pouco complicada, né? Acho que isso cabe a ele, a família dele, né? Responder, né? Tipo, tem que ver o que é melhor para ele, tem que ver na época, tem que ver o que é melhor para ele e para a família dele. Então, se ele queria sair é porque ele achava que era bom, mas não deu certo, né? A gente fica feliz por ele estar conosco, porque a gente sabe que ele é um grande jogador, que ele ajuda a gente, né? Tanto defensivo quanto com gols, assistências também. Se ele fosse, a gente ia ficar um pouco triste, né? Por conta da qualidade dele, mas a gente tem outros jogadores, teriam outros jogadores também para suprir essa ausência dele, mas é algo que ele mesmo que teria que responder, né? Mas eu fiquei um pouco chateado, né? Porque eu achei que ele poderia ter ficado, nem não tinha essa cogitação dele sair, mas já que ele ficou, fico feliz porque ele tem me ajudado também. Ele me ajudou no começo, dentro e fora de campo também, está ajudando o Nicolas, ajudou o Darley também, então a gente fica feliz. Agora a gente acho que já esqueceu isso, né? Já passou, então agora ele está com a cabeça tranquila, está trabalhando bastante e creio que vai nos ajudar também muito para a gente conseguir o objetivo que é o acesso. 이로빈 마지막 경기는 수원과의 지지대 더비였다. 근데 이 경기 내용을 보면 진짜 그렇게 또 말하자면 우리가 또 줘서는 안 되는 내용이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뭐 득점을 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좀 가장 컸던 것 같고요. 항상 우리의 기회 다음에 그러니까 위기 뒤에 찬스, 뭐 찬스 뒤에 위기라 그러듯이 우리가 찬스를 받았다가 그걸 실패했을 때 넘어와서 먹는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의 실수 말하자면 클리어링 같은 걸 제대로 못하면서 또 말하자면 밀치 선수의 실점 이게 이제 말하자면 1라운드 삼성전에서도 나왔던 이제 반복된 패턴이기 때문에 이걸 좀 막고자 했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뭐 큰 차이는 솔직히 저도 뭐 없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인 거에서 이제 우리가 잘 지켰냐 못 지켰냐 이 차이 그 다음에 또 아까 말했다시피 경합에서 첫 번째 구 같은 경우는 뭐 속공으로 뭐 먹긴 했다만 일단 한 3번 정도의 이제 경합 싸움에서 우리가 안 되면 파울이라도 냈어야 되는데 그런 간절함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 실패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그의 수많은 경기 중 한 경기였지만 선수들이 느낀 감정은 단순한 1패, 그 이상의 아쉬움이었다. 네, 뭐 워낙 큰 경기였고 출발할 때부터 팬분들이 이렇게 크게 성원도 보내주게 하셨는데 사실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지고 나서의 타격이 그 다른 경기들보다 더 컸던 것 같고 얘기 나눠보면 다 선수들 그러더라고요. 더 뭐 한 시즌에 그냥 한 경기인데 이번에는 좀 더 실망감이 컸던 것 같다. 근데 뭐 일단 한 경기 더 남았으니까 그 경기는 꼭 가져올 수 있도록 또
또 준비를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지대 더비라는 큰 경기고 이제 미디어나 언론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있어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선수들 모두 다 잘 준비했는데 결과는 1차전 때도 그렇고 2차전 때도 그렇고 못 가져와서 더비라는 경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다른 경기보다는 좀 데미지를 좀 많이 입은 것 같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좀 많이 아쉽고 근데 결국은 저희가 이제 시즌 중에 한 경기일 뿐이고 저희는 이 경기를 졌다고 해서 시즌이 끝난 것도 아니고 마지막 3롭인데 마지막에 또 이겨주면 되고 저희는 이 경기를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저희 선수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건 저희가 우승하고 일부 승격이기 때문에 3롭인을 진짜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Cara, eu gosto de jogar jogos grandes, né? Então é uma concentração a mais, aquele algo a mais que a gente tem que ter, né? Então, dentro do jogo ali, eu acho que a gente poderia ter ganhado o jogo. Eu acho que a gente jogou melhor, teve as melhores oportunidades, só que a gente não conseguiu aproveitar elas, né? E quando termina o jogo ali, eu fico chateado por conta disso, porque eu sabia que a gente poderia ter ganhado, né? Então acaba ficando essa chateação de tipo, pô, a gente poderia ter ganhado, mas não ganhamos. Então, por erros que o treinador vai corrigir, né? Mas eu particularmente, individualmente ali fiquei chateado porque eu acho que a gente poderia ter ganho, né? E também, pô, os fãs, né? Os torcedores, eles lotaram, pô, numa segunda-feira, 7h30 da noite. Tá cheio ali de torcedores, né? Então eu queria poder demonstrar tipo, essa alegria, poder dar essa vitória para eles, né? E infelizmente não pude, mas creio que vai vir a recompensa lá na frente. 준비하면서 더 마음가짐이라든지 몸적인 것보다 좀 멘탈적으로를 많이 준비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수원이란 팀이 제가 그때 관중석에서 봤을 때는 분위기가 한번 넘어가면 다른 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뺏어온다든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더 기회가 많을 것 같은데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응원이라든지 이런 분위기가 또 쉽지 않기 때문에 분위기가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돌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좀 더 멘탈적으로도 준비를 많이 했고 그래서 더 선제골을 먹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면 잘해야겠다라는 걸 좀 배제하려 했어요. 오히려 잘해야 된다 하다 보면 몸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될 것도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몸 안에서 이제 잘해야 된다 잘하고 싶다가 있다 보니 좀 많이 경직도 됐던 것 같아요. 긴장해서 경직이라기보다는 그냥 뭔가 그런 제가 의욕이 앞서는 긴장? 그 의욕이 앞서서 하는 그런 경직됨? 그 장면에서 제가 이 선수가 이제 리치가 길다라는 거를 제가 의식을 하다 보니까 원래였으면 여유 있게 걷어낼 것도 빨리 걷어야겠다라고 한 게 또 살짝 빗맞았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실점의 원인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제 마음속으로는 너무 잘하고 싶고 이기고 싶은데 또 반대 성향으로 경기가 흘러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경기로 좀 많이 아쉬웠고 그래서 한 이틀 동안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계속 새벽 한 5-6시에 잠들고 계속 생각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대 더비는 이창용과 김영찬 두 센터백 조합이 당한 올 시즌 첫 패배였다. 저도 사실 아까 창용이랑 얘기하다가 처음 알았어요. 저희 둘 다. 저희 이렇게 처음 졌대요. 그래서 창용이 형도 모르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거든요. 보면 서로 정말 올해 처음 만난 파트너인데도 물론 종현이나 승겸이나 다 너무 잘 맞아요. 다 잘 맞고 하지만
뭔가 의지할 수 있는 역할을, 그리고 의지에 대해서 이제 같이 으쌰으쌰 해주고, 정말 서로 그 파트가 잘 나눠져 있다? 제가 뭐 이런 단면적인 부분을 제가 역할을 한다면 정말 큰 부분은 창용이 뒤에서 커버해 주시고, 그런 밸런스가 정말 잘 맞았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잘 맞았구나, 궁합이. 그랬던 게 많이 떠올랐어. 이로빈을 마무리한 FC 안양은 이제 승격을 위한 마지막 3로빈을 마주하고 있다. 실점 부분에서는 이제 1라운드에서 10실점 했는데 2라운드 이제 15실점으로 늘어났는데, 그걸 이제 돌이켜 보면 진짜 말하자면 세트피스 수비나 아니면 이제 리바운드에 의한 이제 슈팅에 대한 실점이 좀 많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개선을 해서 3라운드에서는 좀 더 실점률이 지금 1점대 넘어섰지만 이제 항상 이제 시즌 시작을 이제 수비로 시작했듯이 이제 0점대로 내려오게끔 해야지만 우리가 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 경쟁은 심해졌는데 나는 솔직히 이 K2에서 우리가 감독님이 원하는 플레이, 팀이 언제나 하고 있었던 플레이를 하면 어디에도 질 생각은 없어요.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왜 실점 파탄이 좀 너무 같아서 우리는 먼저 선제골을 넣어받으면 힘들게 경기를 지내고 있고, 그것을 수정하면 솔직히 K2 안에서면 지는 생각은 어디도 없었기 때문에 먼저 역시 다른 팀을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1월, 2월부터 시작하고 있는 감독님이 원하는 플레이, 그것을 또 모두가 머리 안에 넣어서 플레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1로빈 저희가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상대 팀들이 견제가 심할 거라 생각했고, 그리고 우리가 못했다기보다는 상대가 1위 팀을 한번 잡아보자는, 저희랑 한다고 했을 때 1위 팀이라고 하면 동기부여도 더 생길 거고, 저희도 잘 하려고 준비 열심히 하고 했는데 결과가 좀 안 따라온 것 같고, 결국은 이제 3로빈이 제일 중요한 시기고 매 경기 결승전이라 생각하고 한 경기 한 경기 잘 치러 나가면서 승점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Acho que o final, né? O final é sempre mais duro, sempre mais complicado. Temos 12 jogos, temos que encarar os 12 jogos como uma final, né? Cada jogo uma final, cada jogo vai ser uma guerra, então a gente tem que se preparar da melhor forma possível. A gente não pode perder pontos bobos, né? A gente tem que lutar até o final. Eu particularmente, eu tenho uma equipe que, tanto a comissão técnica aqui, que demonstra tudo, que mostra todos os pontos fortes e fracos dos adversários. Eu também tenho um individual, né? Que ele me passa tudo o que é melhor, o que é pior para me fazer. Então eu estudo bastante também, né, os adversários, e a continuar fazendo isso, continuar trabalhando duro, continuar estudando, porque é a fase final, então tem que estar todo mundo focado, todo mundo trabalhando duro para no final do ano a gente tá sorrindo, né, conquistando o acesso, o tão sonhado acesso. 각오보다는 역시 한 경기 무조건 이긴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나는 이 3라운드 전승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얼마나 모든 선수가 가지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 이 팀이 다시 성장하는 기회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즐기면서 팀과 같이 성장해서 다이렉트 승격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유종의미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지금 마지막 한 경기씩 남았고, 일단 12경기가 남았지만 한 7경기, 8경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해놓느냐가 막판에 또 결정될 거기 때문에 선수들도 이제 준비 잘 해서 팬분들이랑 같이 이제 승격을 놓을 수 있도록 준비 잘 하겠습니다. 일단 한 경기 한 경기 결승전이고, 저희는 뭐 12경기가 남았지만 12경기 생각하지 않고 한 경기 한 경기 집중하다 보면 이제 마지막에 좋은 결과 있을 것 같고요. 상대팀이 당연히 저희가 지금 1위 팀이지만 저희 팀이랑 한다고 하면 이제 굉장히
전술적으로 잘 준비하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나올 텐데 저희는 결국은 저희가 이겨내야 저희가 진짜 원하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저희가 잘 준비해서 경기장에서 잘 헤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팬분들이나 창영이나 감독님이 하시는 말 있잖아요. 도전자의 정신으로. 근데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1위라고 해서 뭔가 지킨다고 뭐 이렇게 뭐 도전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저희가 그냥 한 뭐 5위, 6위 간절하게 지금 플레이오프를 올라가고 싶은 마음, 뭐 그런 팀의 컬러, 그런 성향, 그런 멘탈로 오히려 도전하면서 하다 보면 저희가 도전자 입장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정말 더 간절하게 하다 보면 저는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정말 한 팀으로 된다면. 그리고 이번에 경기 끝나고도 많이 느꼈던 게 뭐 고참 형들이나 이제 제가 표정이 너무 안 좋았었나 봐요. 그래서 문자를 주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문자들을 많이 받고 나서 아 진짜 한 팀이구나 우리가. 이게 진짜 말로만 한 팀이 아니라 그냥 비즈니스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정말 다들 똑같이 생각하고 목표가 확실하구나 다 같이 우리는. 그래서 그러면 진짜 나도 뭔가 이 한 몸 다 던져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오히려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뭐 선로빈에서는 뭐 다른 팀의 결과에 또 기대기보다는 또 우리가 점수를 쌓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매 경기 한 경기 결승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장 깨기 한다는 마음으로 진짜로 간절함을 넘어서서 처절하게 경기를 해야지만 또 경기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매 경기에 진짜 도전하는 자세로 항상 처절하게 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